예, 이건 자리 정돈할 게 없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현 의원이 아직 안 온 거야? 예,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의원총회 사회를 임시로 맡은 송은석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하는 구호의 뒷부분을 3번씩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국민 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졸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법 파괴 초래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학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수용하라. 여담부터 원내대표 모두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예, 사회는 이어서 윤두현 원내부대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서 편법으로 끝났습니다. 위장 사보임으로 시작해서 양양자 의원께서 이 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인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날치기 입법, 독재 입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 검수완박 악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편지에서 서한에 답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을 설득하면서 또 모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이 법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정체입니다.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사죄하면 될 일이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자신들이 범죄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고 벌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퇴임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기자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어서 답도 못하는, 국민을 설득도 못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검수완박 악법으로 이익을 얻지만 그 이익의 실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검수완박법을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법의 통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임기 말까지 구진궁궐 속에서 눈과 귀를 가린 채 오로지 자신들의 참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우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거부하겠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집단적 도표식이 바로 이 날치기 법안의 저는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우리만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본은 철험회가 하고 제작은 민주당이 하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쇼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엄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겠습니까? 아마 평생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는 이 악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고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새어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속였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바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을 수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국민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조금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 요청을 하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도록 촉구하기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호제창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국민 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졸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법 파괴 초래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합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수용하라. 예. 이어서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서글픕니다. 3월 9일 저희가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시켜주신 배경에는 이런 입법 독재 하지 말라고 시켜주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 말 듣지 않고 했던 입법들 단 하나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을 입법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강행 처리했을 때, 공수처 처리시키겠다고 나섰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이런 거 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입법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의 체계는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본인들에게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음에도 다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두려워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비록 구호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임기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과정을 거치고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이를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 사태에 있어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미 드러난 무수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무리한 입법 아닙니까?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을 대의하는 그런 대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의 카르텔을 대변하는 170석 정당, 180석 정당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꾸준히 이 민주당에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당장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가 나가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서 가진 수단이라고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국민투표라던가 여론전이라던가 이런 것들밖에 없지만 당장 다가오는 선거에서부터 민의를 확고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저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힘이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저들에게 보여준 힘만으로는 아직 저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그리고 국민 고유의 그런 투쟁과 저항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민주당의 저 카르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호소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재창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세 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멀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국민 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졸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법 파괴 초래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학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수용하라! 예, 다음은 규탄사 순서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예. 예.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돌던 유령이 드디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유령은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만 시행되면 국민들의 권익이 저절로 신장되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완전히 허위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권익이 신장되기는커녕 도리어 후퇴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4년 뒤에는 꼼짝없이 월세로 가는구나. 전세는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검수완박이 제출됐을 때 이제 경찰에서 정말 조사를 잘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에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 천만의 삶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법을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렇게 하고 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5천만의 삶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법률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없이 토론회 한 번 없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1년 3개월 전에 공수처가 출범되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을 때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단 한 가지,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사실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 물음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법률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법률이 위헌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영장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입니다. 검사가 예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2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오히려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법 시스템은 재판에서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었고 수사에서는 경찰 단계 한 번, 검찰 단계 한 번, 2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기회를 한 번으로 박탈하는 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 국민의힘이 이 법률은 정말로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안 된다.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사사법상 후퇴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더니 이제는 그 부분을 접고 고소인이 보충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가능하도록 또다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에 우리가 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중대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것을 6개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은 전체를 박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패, 경제범죄만 빼고는 모두 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면은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정치인이고 공직자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은 절차적 규정을 완전히 위배한 무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 의사일정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가정편법과 꼼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 시간을 4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이 법안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권의 권한이고 국회의 본회의는 입법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발맞추어서 아침에 일찍 본회의를 하고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뜻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규탄사 신청하신 분이 최재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이 기어코 위헌적 검수 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악법을 국회에서 막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게 된 상황이 참담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수기를 거쳐서 법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회 법의 정신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70여 년 동안 우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개헌에 가까운 입법을 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과 며칠 사이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파적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법치주의는 법률 규정을 문구대로만 지키면 적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 및 적용 또한 법률의 이념과 헌법 인양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입니다. 이들이 검수완박법을 그렇게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이유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국회 입법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과연 어느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과연 영장을 청구할 만한 범죄를 지은 사실이 있는지 또 구속하고 압수할 만한 그러한 필요가 있는지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검사에게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 위헌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이거는 마치 몸통과 머리를 강제로 떼어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통과 같은 것이지 두부 못 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검수완박법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지하거나 거짓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국민도 원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동의합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면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이 문재인 정부를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특수부를 대폭 늘려가면서까지 전 정권은 물론 사법부까지 수사하는 데 검찰을 이용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을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생각으로 검찰이 잘한다고 하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자화자찬하는 조국 수석의 칭찬이 아직 귓가에도 사라지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규탄사 진행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리고 원내대변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드리는 글 해서 이것을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이 세 분이 전달하는 동안 저희들은 계속 규탄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조국 수석의 자랑이 아직 귓가에서도 사라지기 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 이재명 전 후보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부패 완판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추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범죄를 덮기 위한 악법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의 주옥 같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저 다음 의원 발언 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구호 재창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예. 국민학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수용하라. 예, 이어서 김웅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갑 김웅입니다. 제가 요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황당한 거짓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검수완박이 국민을 보호한다 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범죄와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무원 범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접하신 공무원 범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범죄는 주로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죠. 여러분, 일반 국민이 블랙리스트 만듭니까?
일반 국민이 선거범죄 저지릅니까? 근데 왜 검찰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수사 못하게 하는 게 국민 보호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운하 의원 공무원 범죄 저질렀습니다. 최강욱 의원 선거범죄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하고 여죄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지금 벌리고 있는 작태가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를 대응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사들이 OECD에 파견 나가서 로비를 한 것이다. OECD에 파견 나간 검사 없습니다. 제발 가짜 뉴스 그만 좀 생산하십시오. 언론독재법 그런 거 추진하지 마시고 정치인이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펼치는 것 그것부터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가닥하나. 공무원 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송치돼서 오면 혹시 보안수사할까봐 보안수사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건을 뭉갰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의 신청할까봐 두려워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장애인 그리고 아동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단체에서 고발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뭉개져도 고발했던 그 공공단체는 이의 제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범죄 감추려고 아무리 그래도 장애인 그리고 서민, 아동, 성폭력 피해자 이런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검수완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들은 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신 표, 그 표를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수사받지 않는 법, 그리고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제 검수완박 곧 대통령 손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누가 시장됐습니까? 대통령 친구가 시장됐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누가 덕을 받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구 공약입니까? 그런데 자기 범죄 수사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나서셔야 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루어놨던 저 범죄의 탑을 무너뜨리십시오. 범죄, 부패, 심장을 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울지 않는 세상, 부정부패가 반치지 않는 세상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의원, 최재형 의원, 김웅 의원 이 세 분의 규탄 발언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재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는 구호의 뒷부분은 마지막 문장을 세 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국민 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졸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법 파괴 초래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학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수용하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청와대 연풍문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함께 이 당의 입장,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아오면 그 면담 요청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은 자유롭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올 때까지 조금 이 그늘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요 근처는 계셔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온다고 합니다.
예, 의원님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사거리 요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1, 2분 지나면 신호등 안 걸리면 1, 2분 안에 이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혹시 멀리 계신 의원님들 다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길 건너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권성동 원내대표 가까이 왔습니다. 대통령 면담 요청 결과와 오늘 규탄 대회, 촉구 대회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내수석 대변인과 함께 청와대 연풍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무수석, 비서관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주 젊은 행정관이 나와서 받아갔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정무수석은 고사하고 비서관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 무시입니다. 무시. 야당은 무시해도 되지만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정말 참담하고 서글펐습니다. 정무수석 뭐하냐 그랬더니 나올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임기 말에 정무수석이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 아프라고 대통령 면담을 수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담 요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조차도 불투명하고, 전달했으면은 대통령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임기 말까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내내 국민 무시하고 야당 없음 여기고 멋대로 마음대로 정치하고 입법하고 정책 편 결과가 뭡니까? 임기 말에 우리한테 남겨준 성적표가 어떠합니까? 고용은 빵점입니다. 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고금리에다가 실업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임기 말에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그런 성적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내몬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늘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린답니다. 2시에 국무회의가 열려서 4시간 2시로 당겼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다 보니까 청와대 본관으로 장관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 같이 하고 4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시에 땡겨서 국무회의 열어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그리고 폐해가 큰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투쟁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검수완박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끝으로 구호 제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3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국민 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졸속 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헌법 파괴 초래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악법 검수완박 거부권이 정답이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면담 요청 즉각 수용하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